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최성민 내과 전문의입니다. 올해로 90세가 되었고, 지난 58년간 제 인생을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부터 시골의 작은 진료소까지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그들의 아픔, 두려움, 그리고 희망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많은 분들께 조금 충격일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매년 받는 그 정기 건강검진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말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장된 수많은 검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병원의 수익을 위해 권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불필요한 약과 시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90세 노의사의 고백이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선배로서 60년 진료실에서 얻은 진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60대, 70대이신가요? 혹시 매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 혼란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지도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몇 분만 함께 해주신다면 수백만 원의 검사비를 아끼고 무의미한 걱정을 덜고 당신의 몸에 진짜 필요한 검사만 구별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검사 2가지. 첫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대장암은 노크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고 증상을 느낄 때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수원에 사는 한재복 72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처음으로 받은 대장 내시경에서 3cm에 가까운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 검사 결과 암세포가 막 생기기 시작한 단계였습니다. 다행히 조기 발견 덕분에 바로 내시경으로 제거했고 수술도 항암도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손자들과 산책을 즐기시며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이상도 없는데 굳이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장암은 조기에는 통증도, 피도, 이상, 증상도 거의 없습니다. 느끼게 될 때는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50세부터 대장 내시경을 시작하십시오. 이상이 없다면 5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용종이 발견된다면 크기나 개수에 따라 1년에서 3년 주기로
추적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 역시 70세에 작은 용종을 발견해 즉시 제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누구나 위험에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는 위내시경입니다. 제가 대전의 병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 아무 증상이 없어도 위장 안에서는 조용히 변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진료했던 환자 중 이선희 66세 여사님이 계십니다. 국가암 검진 안내장을 받고 별 생각 없이 위내시경을 받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조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내시경 절제술만으로 암 부위를 제거했고 이후 10년 넘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 40세 이상이신 분이라면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 비화생, 암 전 단계 변화 이 있으신 분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검사, 처음엔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제가 직접 보고 들은 바로는 수천 명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약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기 발견으로 살아남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노인에게는 불필요한 검사 3가지. 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매년 정기검진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검사 중 실제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검사 자체를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과 걱정,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제가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어느 가을 아침, 저는 박석진 69세 어르신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시고 특별한 지병도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선생님, 건강검진에서 심장 판막에 석회화가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그 말 듣고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직접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검사 결과를 다시 꼼꼼히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그 정도는 나이 들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병도 아니고 약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은 그 석회화라는 말 한마디에 운동을 멈추고 식사까지 조절하면서 마치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정말 훌륭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을 때만 유용한 도구입니다. 가슴 통증, 호흡 곤란, 부정맥 등 심장 관련 증상이나 병력 없이 단지 정기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받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게다가 검사비도 적지 않죠.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 들기도 하고 아주 미세한 이상이 발견돼도 그것이 병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 오히려 추가 검사와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 MRI 및 MRA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 중 가장 비싼 검사 중 하나입니다. 한 번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들 수 있고 좁고 시끄러운 기계 안에서 30분 넘게 누워 있어야 하죠. 예전에 유밀한 70세 여사님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딸이 프리미엄 건강검진을 예약해준 덕분에 증상도 없는데 뇌 MRI를 받게 되셨죠. 그런데 검사 결과 뇌혈관에 아주 미세한 동맥류가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크기도 작고 파열 위험도 거의 없다는 설명을 드렸지만 유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 머릿속에 폭탄이 있는 거네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 이후로는 여행도 운동도 심지어 손주들과의 시간까지 줄이시고 불안과 우울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저도 85세 어지럼증으로 뇌 MRI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지만 기계 안에 눕는 30분 동안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폐소 공포증이 없어도 불편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뇌 MRI는 뇌졸중 증상이나 심한 두통, 언어장애, 마비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 있을 때만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혹시 몰라서 받는 것은 비용만 높고 심리적 공포라는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PET-CT입니다. PET 스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부르시죠. 몸 전체 암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그래서 고가의 프리미엄 검진을 받으며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김남길 73세 어르신은 140만 원 넘는 프리미엄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갑상선 부위에 포도당 대사가 살짝 증가한 부위가 보였습니다. 결국 조직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그 한 달 동안은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잃고 혹시 암일까 하는 생각에 시달리셨습니다. PET-CT는 엑스레이보다 70배에서 100배의 방사선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써야 하는 검사입니다. 게다가 염증이나 양성결절조차 암처럼 보일 수 있어 불필요한 오진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PET-CT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증상 고령자에게 매년 한 번씩 하는 검사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기검진의 목적은 불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건강검진에 대한 핵심 철학. 이제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단순히 이 검사는 필요하고 저 검사는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60년간의 진료 경험과 89년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진짜 진리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1년에 몇 번 검진을 받아야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검진은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시기,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매년 여러 번 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않고 잠 못 이루는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검사 수치는 정상이었지만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의심이라는 그림자를 남기기도 하니까요. 물론 의학의 발전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저도 CT, MRI, 내시경 등 수많은 기술의 혜택을 직접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로는 측정할 수 없는 건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사 후의 기분, 밤잠의 깊이, 손주의 손을 잡을 때의 따뜻함,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을 때의 평온함, 이 모든 것이 진짜 건강의 신호 아닐까요?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살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무엇을 드셨나요? 그 음식은 나에게 맞았나요? 어젯밤은 푹 주무셨나요? 아침에 가볍게 걸을 수 있었나요? 오늘 마음은 조용히 웃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 검진 수치보다 더 소중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것보다 나에게 맞게 필요할 때 적절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에게도 지금 이 말이 필요한 위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매주 한 번 제가 여러분 곁에 작은 목소리로 찾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은 단순히 병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함과 균형,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매일 아침 두 발로 일어나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걸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